원래 뭐 떨어지기 직전의 지점이 한 요 부근이라고 치면은 낙폭의 중간 정도는 회복했으니까 다시 불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기대감이 다시 좀 살아나는. 자, 11월 10일 저녁 8시 비트코인 현재 1억 5,700만 원이고요. 달러로는 10만 6천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인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때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마침 이때가 최고로 좌절과 공포 이런 것들이 극에 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여러분들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시기상으로 11월입니다. 그죠? 2021년도 사이클이 언제 끝났어? 딱 요맘때쯤이야. 근데 마침 큰 하락이 이맘때 또 생겨버렸어요. 그런 타이밍에 이런 하락이 왔으니까 정말 시즌 종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계속 쌓여서 정말 공포가 좀 극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살짝 반등해서 조금 숨고르기 과정을 거쳤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자주 이야기해드렸을 테니까 아실 텐데, 이렇게 낙폭이 클 때 공포에서 줍줍한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단타꾼들이 될 수 있고요,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낙폭을 할 때 반등을 노리는 신규 매수세들이 늘 존재합니다. 이럴 때 매수한 사람은 잠깐 반등만 해도 단타 수익을 취하고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쭉 빠졌던 게 살짝 오르고, 그런 숨고르기 과정을 지금 거쳤습니다. 거치고 오늘 월요일인데요, 그런 숨고르기를 조금 거치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다행히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냥 쉽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반등 오면 또 이렇게 쭉 가겠지, 제발 이렇게 좀 가져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바램은 뭐 지극히 정상적이고, 저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늘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떨어졌다고 그냥 바로 쭉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어느 한순간에 팍 올라가는 모습이 더 확률이 높죠. 아무튼 주말 동안 진짜 많은 코인러들이 마음을 엄청나게 졸였을 텐데, 이때보다는 지금 약간 절반 정도 되돌림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뭐 떨어지기 직전의 지점이 한 요 부근이라고 치면은 낙폭의 중간 정도는 회복했으니까 다시 그러면 불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주석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기대감이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달러 차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요 지점을 그때 깨고 순간적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좀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역회된 숄더를 그리고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더 밀어쳤습니다. 시장의 어떤 변덕이나 이런 변동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코인 시장이 우리가 원래 이것보다 더 큰 변동과 변덕이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간과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ETF 상장 이후로는 좀 뭐 노멀하게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인이 뭐 좀 코인답지 않은 모습에 우리가 슬슬 좀 적응해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힘들게 하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단지 더 힘들게 하는 건 뭐야? 알트가 안 올랐잖아. 비트는 뭐 다들 괜찮다 하는데 모두가 지금 알트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뭐 비트 변동성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나는 알트에 처물려 있으니까 내하고는 다른 일이다, 그러면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알트 투자하면서 근데 대부분 다 그런 각오들을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뭐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돈 벌고 싶어서 막 뭣도 모르고 들어오셨을 텐데 전제 조건이 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알트는 진짜 마지막 끝에 한순간에 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패에 갈 가능성도 늘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토막에 또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도 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래서 그 정도 각오가 된 사람만이 많이 빠졌을 때 분할로 모아가다 보면 비록 보유할 때는 힘들겠지만 마지막 한순간 사이클 정점 끝에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 순간을 위해서 1년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2017년도나 2021년도는 뭐 같이 비트코인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에 좀 덜 힘든 그런 체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원래는 알트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완전 지치고 날아가는 거죠. 멘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원래 이렇게 일봉을 보면은 요런 200일선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200일선은 지금까지 깨고 내려온 적은 많았어요. 근데 요 아래 이제 뭐 1년선이라고 하거든요. 365일선인데 1년을
이틀 동안의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완만하게 이 부분들은 어쨌든 좀 지지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거 깰까 말까 깼다가 살짝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도 지금 보여주고는 있는데, 결국은 요 선은 지지하고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는 요 지점을 안 깨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다시 뭐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멤버십에서 이야기한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봉 61선이 아까 301선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301선보다 좀 더 정확합니다. 계속 지켜주고 올라왔고, 지금 오늘자로 주봉이 바뀌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주봉이 양전을 했습니다. 항상 보면은 주봉 61선에 이렇게 밑꼬리가 말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양전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요게 깨면은 정말 심리까지 버티던 사람까지 좀 공포스럽고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았을 텐데, 지금은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단계다. 물론 요게 좀 더 올라가주면 좋겠죠. 근데 뭐 조만간 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여건들도 그렇고요. 그 ETF는 당연히 지난주에 많이 순유출이 됐습니다. 지금 뭐 ETF도 그렇고 다른 어떤 지표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뭔가 코인이 이렇게까지 하락한 이유가 있었나? 도대체 뭐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없었잖아요. 그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주식시장도 양호하고 특별히 안 좋은 지표가 나온 것도 아닌데 코인 시장은 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만 좀 포모가 더 심하고 소외감도 더 느끼고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좀 분노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현상들이 늘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어차피 각종 지표들은 갖다 끼워 맞추는 것 뿐이고 너무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해봤자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ETF가 빠져나간 뭐 순유출도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 어떤 시장 지표에 영향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표가 다시 뭐 좋아지더라도 또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좌절하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아무 소식 없이 올라가는 게 또 코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1년 2년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았나요? 미국에서 뭐 어떤 매크로 지표가 발표되든 아니면 긍정적인 온체인 지표가 나타나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얘는 늘 지갈 길 같습니다. 미국 지난 대선 때만 봐도 뭐 오바마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누가 되든 갈 때 되면 간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것도 그때 맞춰서 뭐 트럼프가 또 당선돼서 더 유리하게 우리가 작용하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또 코인이 많이 상승해서 와 즐거워했는데 생각보다 올해 상승만 보면은 좀 그렇지 않았죠. 당선 이후로 막 2020으로 확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때 또 계속 6개월 정도를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가 에이씨 언제가 그러면서 6개월이 흘렀는데 갑자기 또 확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뭐 다른 거 없어요. 다 끼워 맞추기지. 그러더니 또 요 몇 달을 또 이렇게 지속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갔어요. 그럼 지금 또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갑자기 이렇게 가는 시장 전문가든 뭐 분석가든 진짜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라서 그 어떤 걸 뭐 갖다 붙여봤자 이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때를 돌이켜보면은 정말 어느 정도 좀 막바지에 다 된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다 될 때까지, 그 끝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가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지금 이럴 때 포기하고 나가셔도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기다릴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상대방의 패는 좀 확인하고 보는, 제가 예전에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받고 레이스 막 주고받았어. 근데 마지막에 체크를 하는 거야. 쫄리잖아요. 근데 내 패는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한번 상대방의 패를 한번 까고 보고 싶은 그런 어떤 심리가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이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래봤자 뭐 두세 달밖에 더 있겠어요. 앞으로 남은 게 11월, 12월에서 1월 연결되는 신년까지 남아봤자 길어봤자 이제 3개월입니다. 그 3개월 동안만 결과를 좀 더 지켜보고, 정말 뭐 그때까지 지나서도 시장이 전혀 반응이 없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흘러가면 그때는 리스크를 줄여서 매도를 하고 그렇게 나오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확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끝까지 기다리는 거는 좀 불가능할지라도 오를 때 조금씩 우리가 욕심을 덜어내면서 갈 수만 있다면 크게 이렇게 낙폭이 심한 그런 상승장의 끝이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주말 이후로 조금 상승과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요 벽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서 이더가 생각보다 강세구나 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냐, 리플이 더 강세입니다. 요 선을 뚫고 강력하게 지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트들이 좀 오를 때 이더나 리플이 주도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꽤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더와 리플이 비트코인 요 상승은 요 선에 거의 지금 크게 초과하지 않고 요 부근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요거 언제 넘지, 지금 요거 지금 갈까 말까 좀 망설이는 부분인데, XRP를 보면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알트들 한번 볼까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넘어서려고 폼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며칠 동안 이제 눈에 띄는 게 여러분 파일코인 같은 건데 어마어마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 거의 2배가 넘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낙폭 대비 반등 폭은 알트들이 비트코인 대비 좀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죠. 지금 제가 대충 몇 개만 이렇게 찍어봐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트보다 알트들이 조금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도미넌스도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 들어서는 제일 큰 폭으로 좀 내려왔네요. 이게 뭐 지금 바로 또 이까지 또 내려올지 아니면 비트코인하고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지는 확실치 않아요. 이건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비트코인하고 가격차가 벌어졌던 것이 알트도 따라오면서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알트들에게는 조금 위로가 되는 좋은 현상이다. 뭐 위로라는 표현도 맞지 않겠죠.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비트를 반등을 하면서 또 좀 찝찝한 게 뭐냐, 그놈의 CM이게 그게 진짜 생길 때마다 찝찝하게 만드는 CM이게 요번에도 상승하면서 좀 생겼습니다. 요 정도 생겼는데 그나마 요거 채우고 올라가는 거는 괜찮겠죠. 그럼 혹시나 또 요거 갭 매우로 내려가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계속 우리가 찝찝해하고 답답해하고 뭐 그럼 뭐 하겠어. 결국은 또 이거 뭐 메꾸고 내려갔지만 메꾸고 내려간 만큼 또 결국 올라가는 날도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쌤쌤이 단타 칠 거 아니면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개념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에. 하지만 저는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요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다시 내려가더라도 찝찝했던 게 이루어진 거니까 너무 크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마음은 먹고 있어라, 요런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 지난달에 옥토버가 없이 마이너스 3.69%로 비트코인 마감했고요. 지금 11월 달 들어서도 하락한 그 폭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3%대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불장대의 경우를 보면은 2021년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때 11월 12월 떨어진 적은 이때 진짜 불꽃 같은 랠리 40% 가까운 상승이 있고 난 뒤에 빠진 거거든요. 원래는 보면은 없어요. 원래는 상승이 없이 지금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뭔가 다른 패턴이다. 그러면 10월 11월이나 뭐 앞초에 상승이 없었던 때는 언제 샀냐 보면은 2017년도에는 계속 잘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9월달에 잠깐 쉬었다가 내리 3개월 이래 달린 적이 또 있고. 진짜 이거 개월수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단 하나, 이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찝찝하게 좀 작게 안 오르다 보니까 마지막 11월 또는 12월 아직 진행 중이니까 11월 포함하겠습니다. 11월 12월 동안 진짜 한 번은 요런 것처럼 두 자릿수 상승 한 번 안 나오겠나 하는 기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왕 여기까지 왔는 거 그거 한번 가보는 거지 뭐. 좋아, 가는 거야, 달려보는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럼 대충 일단 한번 둘러봤는데요. 비트코인이 그러면 지난주에 왜 이렇게 하락했고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소식들이 코인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 한번 살펴볼까요? 국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플러스 3%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1.3%로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을 줄이고 반등을 하면서 장 마감을 했네요. 자, 그럼 오늘 국장이 또 상승했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한번 보면요, 주요 이슈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셧다운이 지금 40일째 돌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최장기간 가다 보니까 조만간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미국장 열리면 좀 그런 기대감에 또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좀 합의
이 보는 과정에서 민주당 그 오바마 케어 보조금 1년 연장을 제시했는데 요게 공화당에서 이걸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셧다운이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있고요. 그리고 척슈머 상원 1호 원내대표가 해당 타협안이 상원을 몇 시간 안에 통과할 수 있다라고도 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추수감사절이 11월 말이거든요. 그 전까지 셧다운이 또 지속 가능성도 있다. 요거 좀 우세하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남은 기간 한 20일 정도 되는데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11월 안에는 셧다운이 종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많습니다.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좀 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 소비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3년 만에 또 최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뭘 나타내느냐? 아이 또 경기 둔화로 가서 또 이게 나중에 경기 침체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의 소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왜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지금 금리 인하를 12월에도 하느냐 마느냐가 또 이슈인데 12월에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방향성이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빨리 금리 인하를 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게 작용하고요. 그리고 파월이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파월이 이제는 물가 상승보다는 고용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향후 1년 내에 실업률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는 게 71%나 된대요.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용이 또 문제란 말이야. 고용이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고용이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 금리를 어떻게 한다? 내려야지. 그래서 금리를 내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긍정적인 효과다. 그리고 뒤에도 이야기할 거지만 금리 인하하고 뭐 셧다운이 끝나면 또 재무부에서 돈이 풀리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시장에 돈이 풀릴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약간 안심은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자, 그래서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건 나오고 인플레이션에 관한 기대 이게 최저치라고 하니까 3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네요. 기대 인플레가. 그렇다 보니까 물가는 어떻게 크게 걱정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은 커지고 소비 위축 리스크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금리 내려라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명 투자자죠.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 펀드 브릿지워터 창립자 레이 달리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빅사이클에서 예시한 거품 단계에 진입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일반인들 또 뭐라 생각해요? 일반 개미들. 우와, 레이 달리오가 거품이라고 했대. 도망쳐! 이라겠죠. 근데 뭐야? 거품 단계의 진입입니다. 진입하자마자 거품 꺼지는 거 봤어요? 없어. 만약 이게 지금 거품이 진입 단계라고 해도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거품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레이 달리오지만 일단 진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너무 또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거품이 한순간에 확 끝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품은 모두가 달라붙고 그동안 관심 없어 하던 동네 뭐 주변인들 다 들어붙어서 그러고도 한참을 더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품 진입 단계라고 만약에 맞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 왜? 거품이 꺼지는 단계가 와야 걱정을 해야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JP모건 예전에 그렇게 비트코인 뭐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비트코인 ETF를 보유한 게 64%나 확대됐다고 하네요. 아유. 자, 이런 JP모건 같은 데도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클이 지금 끝났다? 글쎄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알트 때문에 지금 뭐 코인 시즌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봐서는 절대로 사이클이 끝나는 움직임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지켜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내년까지 간다라는 건데, 그죠? 이거는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17만 달러. 좀 너무 좀 작게 잡았어. 난 이런 데서 좀 막 20만 넘게 이야기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와서 17만 달러. 물론 현실적으로는 좀 맞는 금액이긴 하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막 찔렀잖아. 너무 현실적으로 지른다. 그래서 과연 개인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먹기 위해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갈 것이냐. 근데 또 알트는 지금 다 끝났다고 하는데 알트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지금 알트 안 해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알트 도망쳐 하는 분들도 이번에 꽤 많았을 거예요. 많이 털렸을 거야. 하지만 지금의 알트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과거에 국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국장 상황, 이더
이렇게 반토막 났을 때 2더 상황. 이때 생각하면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관심을 가졌어? 국장이 다시 3,500, 4,000포인트 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관심이 많아지면서 달라붙었어. 이더리움 어떻게 됐어요? 200만원대까지 빠졌을 때는 관심이 아무도 없었어. 그러다가 다시 500만원 넘고 600만원 가니까 지금 사도 될까요? 하면서 관심을 가졌어. 자, 현재까지 알트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당연히 관심 없지. 아무리 관심 가져라 해도 관심 없을 수밖에 없어. 늘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알트가 갑자기 랠리가 와서 이런 날이 온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되면 관심 안 가질까요? 이럴 때도 관심 가지고 이럴 때도 관심 가지고 이럴 때도 관심 가지겠죠. 당연히 똑같이 반복됩니다. 똑같이 반복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남은 일정 동안 또 어떤 뭐 주요 이슈가 있느냐 보면은 지금 CPI, PPI가 셧다운 때문에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셧다운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더 이어진다면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11월 13일 좀 목요일날 CPI가 발표되고 금요일날 PPI가 발표될 예정인데, 자, 셧다운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아무튼 현재 상황은 셧다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셧다운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럼 이게 끝나면 또 뭐 비트코인 팍 오를 것이냐, 그것도 몰라요. 왜? 셧다운 때문에 비트코인이 또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거든.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이 뭐 셧다운 이어졌다고 떨어질 것 같아서 뭐 벌써 이전에 뭐 확 떨어졌어야지. 근데 셧다운 초반에는 어떻게 됐어요? 굳건했어요. 또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조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나 뭐 한국 증시 지금 반등에 오늘 만약에 돌아선다고 하고, 비트코인도 일단은 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긴 하는데, 과연 셧다운 이거 해제 하나만으로 그렇게 확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이긴 하죠. 그래서 미상원 임시 예산안 절차 표결 요게 통과됐다고 하는데, 셧다운 종료가 있다 가실권이라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정부의 예산을 주는 임시 예산안 요거를 본격 심사하기 위해 표결을 통과시켰다고 하네요. CNN에서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성 60 반대 40, 찬성이 많네요. 그죠? 그래서 현지 매체는 이 상원 의원들이 셧다운 종료하기 위한 부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최근에 이야기한 게 셧다운이 곧 끝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이 뒤에 또 뭐 더 다른 소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본 거는 요게 최근 소식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조만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게 주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요 설문조사가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잠깐요. 연준의 추가금리 인하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하락장이 시작될 건가요? 아닌데, 이게 금리 추가 금리 인하한 게 좀 지났잖아. 그 시기에서 얼마 안 돼서 이번 폭락하고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만약 폭락하고 물어봤으면 더 이게 나는 차이가 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난주 폭락 때보다는 좀 더 이전인 것 같아요. 요 반응들을 보니까. 그래서 방향성은 불확실하다, 하락장에 돌입했다, 일시적 조정이다, 상승은 지속된다라는 게 있는데, 하락장 돌입이다라는 게 37.8%, 이건 일시적 조정이다 27.8%입니다. 이거 불확실하다라고 하니까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죠? 요렇게 한 35% 정도가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난주에 이거를 가장 폭락했을 때 이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거 한 58% 정도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죠? 하락장 돌입 끝났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부터 하락장 돌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었나 봐요. 이건 뭐 당연히 설문조사니까 그냥 그렇게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셧다운 이야기도 계속 했는데, 셧다운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이 코인 시장이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자, 셧다운이 지금 시행됨에 따라서 재무부 자금 풀리지 않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좀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시장이 좀 풀릴 가능성, 요거 생각하면 일단 돈이 더 풀린다라는 거,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더 풀릴 가능성. 금리, 자, 10월달 금리 인하 때는 또 코인이 그렇게 막 가격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12월 금리 인하가 만약에 또 시행이 되면 어떨까? 또 똑같이 움직일까? 아니면은 반대로 오를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금리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에 맞춰서 가격이 오르냐 내리느냐 의미 없긴 한데요, 앞에 한 번은 금리 인하가 선반영돼서 안 올랐다고 치지만 뭐 2번까지 인하했는데 또 안 오르겠냐라고 생각해보면 뭐 한 번은 또 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돈이 풀리는 거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은 셧다운 종료되고 재무부 자금 풀리고 금리 인하되면 돈이 더 풀린다, 좀 더 풀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12월 1일 기점인가요? 아무튼 양적 긴축 종료가 선언되잖아요. 그럼 뭐야? 양적 완화가 되는 거지. 그럼 또 뭐다?
또 더 풀린다, 더 풀린다, 더 풀린다. 그래서 향후 지금 이 세 가지의 재료 모두가 뭐하고 관계 있다? 돈이 풀린다. 돈이 풀리면 뭐가 관계? 유동성.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그런 M2 지표에 따른 비트코인의 팔로우. 이것도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돈이 풀려야 된다. 결국은 봐요. 지금까지 풀린 유동성으로는 자, 이제 주식도 덩어리가 커졌어. 금도 덩어리가 커졌어. 그리고 코인 시장 아직 덩어리도 커졌어. 비트코인도. 알트까지 올리려니까 지금 여기도 고 여기도 고 여기도 하니까 돈이 좀 모자랐나 봐. 유동성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 돈이 더 풀리면 이제 돈이 더 남아 돌겠지. 그러면은 여기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남는 돈 또 여기 더 붓고 여기서 이익 실현하는 돈들 돌아가면서 또 더 붓고 그러다 보면은 코인 시장도 돈이 좀 잘 돌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뭐 기대. 이제 제가 또 뭐 좀 뭐 잘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 또 비난적이고 조롱적이고 또 글 막 달 거야. 뭔 돈이 풀린데도 들어올 거면은 벌써 들어왔다. 아직도 뭐 포기 안 했냐. 그러면서 또 조롱 대단히 많이 하겠죠. 뻔하지 뭐 안 봐도. 근데 저는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제 영상을 계속 보러 오는 걸까요? 안 보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코인 안 오르는데 매번 코인 영상 챙겨봐. 코인 영상 왜 챙겨보지? 코인 안 오르고 끝났다 그러면서. 난 그게 이해 안 가는데요. 왜 시간을 이런데 허태히 낭비하는 겁니까 여러분? 작년에도 끝났다는 사람들 코인 안 하고 영상 매 꼬박꼬박 따라가면서 악플 달고 이래놓고 결국 올해까지도 비트코인 할 때 본인들은 돈 하나도 못 벌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또 1년을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참 신기하단 말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돈이 풀리고 각종 지표가 또 긍정 경제 호황 이런 게 CPI, PPI 발표되겠죠. 근데 수치가 너무 좋아. 물가 상승이 안 한대. 거기다가 이게 돈 풀린 게 보탰어. 그럼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던 호황이 오는 거. 호황이 오면 어떻게 돼? 호황과 유동성이 겹친다. 그제서야 이제 거품이 되는 거죠. 거품이 활황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보통 그랬습니다. 알트코인이 언제 상승했어요? 거품 진입 단계? 아니야.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상승했어요. 알트코인은. 그런 거 보면은 지금도 여러 여건들이 최고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호황에서 거품 단계에 거의 최고조에 오르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돼야 비로소 알트도 가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한번 또 내보겠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뭐야? 몰라. 기다려야 돼. 그리고 투자는요? 저만은 맨날 기다리라 한다 어쩐다 1년을 기다리는데 또 기다려야 되나 하는데요. 투자는요? 뭐하고 싸움이에요 여러분? 평생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기다림과의 싸움. 왜 이걸 모르고 그냥 투자를 시작해? 내가 샀잖아 뭔가를.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오를 때까지. 당연히 따라붙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그러면 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빨리 올라가면 좋지 땡큐. 적게 기다리고 팔지. 근데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평생 투자하면서 단타 한 번만 치고 말 거야. 비트코인 사이클 한 번만 먹고 끝낼 거야.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 한 번만 하고 끝낼 거야. 어차피 투자 평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개념은. 근데 맨날 기다려야 된다고 투덜투덜거리고 울고 짜고 쌩 난리 치고 이러면은 아니 기다리는 거 자체를 못하는데 투자를 어떻게 해. 투자하고 기다림은 늘 함께 가는 건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좀 고쳐 먹으세요. 기다림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거.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인 상황이 또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시작하니까 또 뭐 다음 저항선이 108,500이라고 하는데 저도 같이 한번 봐드릴까요? 4시간봉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은데요. 1차 저항선에 돌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런 부분들이 가장 지지가 잘 됐던 순간인데 깨졌잖아요. 그럼 오르면은 가장 또 저항이 커. 지금 요 부분에 있잖아요. 딱 요게 딱 깨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럼 어디냐? 그럼 바로 요런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 아까 그런 사람 뭐 그런 소식보다 이게 더 정확해요. 이렇게 대충 지지장이 제일 잘 맞거든요. 1차적으로 뚫어야 되는 게 106,000 부근. 지금 현재 지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뚫어야 되는 게 11만과 11만 2천 정도 사이. 그리고 또 한 번 더 뚫어야 되는 게 11만 6천 정도. 대충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근. 요런 것들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 한순간에 뚫을 수도 있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뚫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까지를 좀 뚫고 올라간다면 아마 투심이 최종적으로 이까지는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거. 꽤 갈 길이 아직 남아있죠. 과거도 볼까요? 이렇게 좀 낙폭이 컸을 때 보면은 많이 떨어진 적 있잖아요. 이럴 때. 뭐 물론 이럴 때도 저항선이 다 저항선이 있었잖아. 요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깨고 다 올라가
가더니 다시 한번 또 제자리에 온 적도 있어. 와, 이렇게 또 좌절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또 좌절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저항을 어떻게 한 방에 뚫어버렸을 때는 와, 며칠 만에 9월 말에서 10월 7일이네.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모든 저항을 뚫고 다 올라가 버렸어요. 이런 강력한 저항들을 이때 다 뚫고 올라간 적이 있어. 단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르는 것도 한순간에 오르는 게 있어요. 코인 시장은. 특히 비트도 그렇지만 알트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 지금 현재 알트 마이너스 된 분들이 보면은 뭐 두 자릿수 이상이 제일 많잖아요. 뭐 반토막이고 막 90 몇 프로고 막 이러면 제가 모르겠는데 30%에서 뭐 40%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20, 30%가 이래 될 수도 있잖아. 대략 이렇게 된 사람들은 너무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알트코인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하루 만에 20, 30% 그냥 회복되는 경우 봤어요, 안 봤어요? 하루 이틀이면 갑자기 그 순간만 온다면은 한 방에 회복되는 숫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눈앞에 막 20, 30% 마이너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진짜 오르면 그냥 한순간이라니까. 근데 그런 건 모르고 현재 눈앞에 계속 떨어져 있으니까 좌절만 계속 이어가고 희망은 버리고 그런 거죠. 그렇죠. 하루에 100%도 넘게 가죠. 최근에 100% 오른 이 파일코인 같은 것만 봐도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으면은 야, 이거 보자. 계속 물려서 1년을 하락하다가 한 방에 확 그냥 본전 주잖아. 이런 거 봐. 여러분, 우리 모두의 코인이 파일코인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만에 1년을 쳐물려 있었는데 하루 만에 그냥 본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 특정 알트가 이렇게 올라줬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가 시작되는 게 아니야? 한 개 두 개 또 옮겨가면서 또 다른 알트에도 불 붙이고 이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거 보는 거지 뭐. 자, 요거 말씀드려야겠다. 최근에 뉴스도 저거 보긴 했는데, 자, 코인 시장에서 자, 고래는 팔고 개인은 산다, 이거 끝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 없어요? 많지. 뭐 타당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비트코인이 고래들은 늘 언제 팔았는지 제가 요거 보고 주봉 보고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럴 때부터 팔았습니다. 이럴 때 팔고 이럴 때 팔고 이럴 때 팔고 이럴 때 팔고 이렇게 꾸준히 판 거야. 근데 뉴스는 마치 지금 고래가 다 판 것처럼 저렇게 써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때도 고래 엄청 많이 팔았어요. 기억나죠? 현물 ETF 상장 대리 많이 할 때 고래 많이 팔았다고 얼마나 난리였어.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고래도요, 인간이에요. 많이 오르면은 팔고 싶어져. 덜어내는 거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하지. 오를 때마다 조금씩 덜어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뉴스는 지금 여기서 고래가 막 다 털었는데 개미가 다 받아서 당장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뉴스를 해석하시지 마시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안 떨어지고도 시즌이 끝날 수 있냐요? 그러면은 사이클이 바뀐 거라고 봐야지. 시즌이 끝났다라기보다는 뭐 비트코인 기간도 들어가고 증시에 편입되고 이랬더니 완전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사이클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지금 비트코인 의견들이 어떤 의견이 많냐 하면은 일단 4년 주기 사이클대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만약에 이게 올 연말까지 이렇게 쭉 안 올라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사이클이라 이거야. 근데 봐, 올 연말에 만약에 이렇게 쭉 올라버렸어. 그럼 다시 또 1년을 이렇게 길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또 사이클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 만약에 조금 올라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 탈 패턴이라고 봐야지. 기관 자금과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 엄청난 자금이 월가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차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월가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관리하면서 만들어가는 차트로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만들어갈지 아니면 진짜 또 정점 가서 긴 하락이 한번 올지 이거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내년까지 돼봐야 알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1월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맞다. 공지사항, 제가 다음 주랑 다다음 주 라이브를 화요일 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정상 다른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좀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월요일을 어쩔 수 없이 고주는 화요일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식들까지 한번 다 이야기해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다 또 좋은 날 오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코인 망한다고 사람이 망합니까? 저희가 다 죽나요? 아니죠. 힘 좀 내시고 긍정적으로 또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좋은 날이 또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